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독립해야 할 자녀의 주거 대책이 막막하다면 요거 한번 고려해 보시죠. 담보 신용이 없어도 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 보증을 활용해 봐라. 이름이 깁니다만 이거 좋은 거죠, 최 본부장님? 네. 네, 그렇습니다.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집을 얻으려면 이제 목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우리 청년과 또 신혼부부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저리의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 보증을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부산시 등 15개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맺어서요. 협약 전세자금 보증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또 저희 공사는 보증 한도와 보증률을 우대해주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최대 7천만 원 이내에서 2%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부부 합산 소득이 9,7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들에게는 네. 2억 원까지 최대 3.6%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청년들하고 우리 신혼부부들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네요, 진짜. 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대출을 받으려면 사실 담보나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그 청년들에게는 대출과 지원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은 우리 청년과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나서 학업과 또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심사 요건을 좀 완화를 했고요. 또 사회생활 경력이 짧고 금융교래 실적이 많지 않은 우리 청년층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신용관리 정보, 옛날엔 신용불량정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만 없다면 신용 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다를 넘어서서 아는 것이 돈이다 돈되네요, 이런 진짜. 말이 나오는데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 좀 확인해보고 물어보려면 어디다 알아보면 될까요? 네, 그 답부터 드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 네. 홈페이지나 요즘에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곳에서 확인해 보시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알뜰하게 이자 아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부산이라든가 뭐 지방 이런 곳에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보증금 7천에 이 40만 원. 그런데 이 보증금 7천이 사회초년생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부모님한테 목돈이죠. 네, 뭐 기댈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7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지자체 협약, 전세자금 대출 이런 이용자 보증을 받게 되면 이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자체, 그러니까 이사를 갈 지자체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서울, 네네. 뭐 부산에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산 지자체 알아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있지만 없는 곳들도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럴 때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네. 비슷한 금융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 보증 이런 것들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각종 제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택금융공사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는지 각종 조건들과 요건들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부터 들어가셔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곧 돈을 버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 주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자금 보증. 요것 이외에도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좀 챙겼으면 하는 그 꿀팁이 있으면 좀 전해 주세요. 네, 우리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금융상품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인데 네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맞아요. 뭐 국민통장이긴 한데 가입을 해두시고 여기에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10만 원씩은 꼭 넣으셔야 됩니다. 10만 원씩. 이 공공주택은 면적에 따라서 납입 횟수를 보기도 하고 이제 금액을 보기도 하는데 그렇구나. 납입 횟수는 한 달에 아무리 여러 번 넣어드려도 한 달에 한 번까지만 인정이 되고 그렇구나. 납입 금액은 한 달에 아무리 큰 돈을 넣더라도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목돈이 생겨서 이번 달에 넣어도 네. 10만 원 넣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넘겨서 넣진 마시고요. 한 달에 10만 원씩 꼬박꼬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가족들 중에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가입한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이 있다. 네. 그러면 이건 절대 깨지 마세요. 얘는 얘는 세대주 변경을 통해서 명의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통장이요? 명의 이전을 할 때, 명의 이전을 할 때 그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따라오게 돼요. 그래요? 아유,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나는 집도 있는데 청약저축 이거 옛날에 가입한 거 깰까 하시는 분들 깨지 마시고 나중에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으니까 깼는데. 그렇게 깼어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머, 우리 엄마도 갖고 있는지 한번 가서 여쭤봐야겠네. 이거 내가 챙겨야겠네. 저도 전화부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막막한 노후의 또 다른 고민 사연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들, 별일 없지? 별일 있어요. 집주인이 전세값 또 올려달래요. 아니면 월세로 전환하자는데 월세 낼 돈은 또 어딨어요. 이래서 집 없는 서름이라니까. 아, 니들도 대출을 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지. 그 언제까지 전세만 살래? 대출은 아무나 해주나요? 그리고 웬만큼 대출 받아도 집값 택도 없어요. 아, 그럼 어째? 응?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도 못 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엄마,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 여보, 들어와. 엄마가 허락했어. 저희 집 살 돈 모을 때까지만 신세 좀 칠게요. 아유, 아니,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뒷바닥에 나 앉아. 아우, 얘 당황스럽다. 어? 졸지의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된 경미 씨 부부. 내 아들의 내 집 마련은 영원한 꿈일까요? 아유,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집이라는 게 뭐 한두 푼 모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대출 받는다고 집값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네. 같아요. 뭐 주택시장 전망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지수가 많이 있는데 일단 보자면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이 확실히 늘어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불안 요인이 아무래도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결정을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하지도 않는 지역에 희망하지도 않는 형태, 유형의 이런 집을 덜컥 사는 것은 좀 아이고. 지양을 하셔라. 우리가 네. 보통 패닉 바잉이라고 했었잖아요. 남들 다 집 사고 집값이 막 오르니까 그냥 나도 덜컥 사야지. 불안감에. 네, 했는데 평생 내가 살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엉뚱한 동네에 집을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주택을 마련하실 때 반드시 필요한 건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 그리고 살고자 하는 유형인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은 필요합니다. 지역을 조금 옮기시거나 아니면 주택의 유형, 면적을 좀 줄이시거나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규제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LTV 규제는 조금 50% 정도 뭐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는 50% 정도까지 이 대출이 나오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현명한 내 집 마련의 어떤 지름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대출을 받으러 가봐서 알지만 이게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이 움츠려들고 가슴이 뛰고 그런데 이런 대안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집 없는 서름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이거 기억하세요. 30년간 저금리, 고정금리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라. 이거 좋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최장 30년까지 분할 생활이 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아주 적고요. 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고정금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고정금리가 보통은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좀 높던데 이것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보금자리론 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현재 1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2.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만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대면 전자약정을 체결하는 아낌이 보금자리라는 룰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0.1%포인트의 금리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나 또 장애인 가구 같은 우리 사회적 배려 계층은 금리 할인을 좀 더 받으셔서 우리가 1.9%까지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10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10년에서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최장 30년까지 고를 수가 있어요. 금리가 조금씩 높아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금리 많이 오른다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금리가 바뀌고 월 상환액이 들쭉날쭉하는 건 굉장히 불안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낸다, 꾸준한 금액을 낸다라는 건 그 변동성을 줄이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럴 때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어떤 욕심에 나는 이게 대출 싫어, 빨리 갚을 거야라는 욕심에 10년짜리로 해야지라고 덜컥 너무 부담스럽게는 하지 마셔라. 이 길게 하더라도 네. 3년이 지나가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뭐 목돈 세키면 갚아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이러다 보면 소득이 줄 때도 있고 지출이 늘 때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너무 부담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길게 받으시고 나중에 판단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우대금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우대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나 이거 깜빡했네 해가지고 받을 수는 없으니까 대출 받으실 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우대금리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내 예상 소득과 또 씀씀이를 잘 비교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좋은 것들은 보면 꼭 조건이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무주택이라고 다 되는 거는 아니죠, 본부장님. 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신규 주택을 이제 구입하고자 하는 이주택자분들이 해당되시고요. 네. 또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또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도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와 우리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이 조금 더 높더라도 그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네네. 주택 가격의 70%까지 해드리고 있는데 네. 최대 그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 마찬가지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이 한도도 조금 더 우대됐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자녀가 얘기하고. 네. 저도 요 대출 이자를 내본 적이 있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게 만만치가 않던데요. 그러니까요. 좀 비교적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이 보금자리 론으로 이제 좀 갈아타고 싶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보금자리론은 그 구입 용도뿐만 아니라 상환 용도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고금리 이자 부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들이 저금리에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서민연 안심전환 대출을 출시를 해가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렸었는데요. 최저 1%대의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약 123만 가구가 가구당 연 한 130만 원 정도의 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또 30%는 신용 등급이 낮고 또 제2금융권을 이용하셨던 분들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그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좀 덜 수 있게끔 해드렸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계부채를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저희 네.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